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보시면서 한숨 쉬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좀 걱정의 한숨이었다면 오늘은 안도의 한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종목별 흐름으로 보면 어제 21% 급락했던 테슬라가 10% 넘게 반등에 성공했고 애플 역시 오늘 4% 가까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서 저희도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희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3일간 큰 낙폭을 보였던 뉴욕 증시, 수요일장은 시장 전체적으로 모두 오르면서 3대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6% 올라 27,900포인트대에 마감했고요. S&P 500도 2%대 상승, 나스닥이 2.7% 오르면서 11,14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대형 IT 기업을 중심으로 하락해 테슬라와 팡주를 포함해 약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증발했었는데요. 수요일은 이런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 낙폭의 일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보아도 일제히 상승폭이 켰습니다. IT 업종이 가장 크게 오른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유상증자 소식 이후 화요일까지 30% 가까이 하락했었죠. 수요일장 10% 넘게 회복하면서 3분의 1 정도 회복했습니다. 니오도 6% 넘게 올랐고요. 반면 전일장 40%가 급등했던 니콜라는 15%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낙폭을 키웠던 황주와 마이크로소프트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마존, 애플 3%대 상승 보였고요. 알파벳은 1.4%, 넷플릭스가 1% 내리면서 홀로 하락불을 켰습니다. 이어 반도체 업종도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체 코버는 가이던스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8%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인텔까지 1에서 6%대에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 가까이 오르면서 전일장의 하락분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미국 항공기업은 문우신 재무장관이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2차 재정정책이 집행될지 불확실하다고 전해 하락했습니다. 델타항공 2% 하락, 사우스웨스트와 유나이티드까지 모두 3%대 하락 보였습니다. 이어서 개별 이슈로 등락을 보인 종목입니다.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도 심화하면서 프랑스 기업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미국의 보석업체 티파니의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측은 미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 갈등이 이번 인수건을 취소하게 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티파니의 주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유명 스포츠 의류업체 룰루레몬은 시장 예상보다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고 CEO도 남은 2020년 동안 좋은 매출이 전망된다고 전했지만 정작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늘장 7% 넘게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일장 백신 임상시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 주면 다시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밝혀 오늘장 주가 1.9% 내린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10일 열리는 ECB 통화회의 정책을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와 이탈리아 지수 2%대 올랐고요. 프랑스 캐코 지수는 1.4%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2년물 0.15%에 거래됐고요. 10년물은 0.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일장 7%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WTI 3.5% 올라서 38달러 선에 거래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4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약세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시험 지연 소식에 0.6% 상승했습니다. 1954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0.22% 내린 93.24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강다은 박찬희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밤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 기술주는 특히나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 미쳤던 이슈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먼저 지난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시장 지표들 확인해 보고 전반적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볼 텐데요. 강다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먼저 이 지표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의 채용 공고에 있어서는 다시금 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7월 채용 공고가 661만 8천 명으로 지난 6월보다도 증가했고요. 전월과 대비해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점점 회복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 700명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해서는 큰 폭으로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표가 고용시장에 있어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 이 증시를 둘러싸고는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장의 전략가들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9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는 기간임이 보인다면서도 시장에는 지금 선거나 경기와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증시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코는 나스닥이 3월 저점에서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60% 이상 올랐다는 점에서 그간 강세장 이후 지금은 잠깐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나티식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 회복이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 회복 초반에는 V자 회복을 그렸지만 이 반등세 열기는 현재 조금 식었고 회복 추세의 경우에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4분기까지는 이 회복세가 조금씩 천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3일째 시장 자체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투자자들 역시 또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애플 3% 넘게, 마이크로소프트 4%, 시총 상위주들 강하게 올라준 가운데 기술주들 역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이 미국의 중국 규제에 대한 우려에 어제까지 계속해서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 필두로 6%, AMD 4% 올라줬고요. 어제 그래도 시장에서 선방을 했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 또 엔터 콘텐츠주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가운데 넷플릭스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행 관련주들 견고하게 그래도 시장을 받쳐줬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부킹홀딩스 1%, 라스베가스샌드 1%, 그리고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여행 관련주들 조금 부진한 가운데 오늘 기술주 필두로 대부분의 업종이 강한 상승세 보였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업종별 차별화 흐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워낙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었던 만큼 극적인 상승 이후에 좀 건전한 조정을 거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네, 백신과 관련해서 웃는 자와 우는 자가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과 또 미국의 확진자 수는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 현황 함께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6천 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628만 명이 됐는데요. 이틀 연속 2만 명대의 확진자 증가로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백신 관련 소식들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 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미국에서의 임상 3상을 일시 중단했던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브라질에서는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상파울루 대학은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까지 이루어졌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장중 1% 넘게 하락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는 장 후반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기존 4,0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서 5,000명대로 올라서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 속에 간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하고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5의 3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오늘 백신주 주가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화이자는 0.7% 올랐고요. 노바백스는 6.4%, 모더나는 4.6%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부양책 관련 속보도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1,200 규모의 2차 부양책을 내놓는 것을 지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측의 그 입장 차이는 남아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통과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영국의 제약 업종인데요. 오늘 2%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좀 막판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낙폭이 좀 커지면서 오늘 1.96% 하락했다는 점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은 계속해서 격화되고 불안감이 여전한데요. 관련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는 중국 정부가 대만을 방문하는 미국의 관리드나 관련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다는 또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환구시보의 총편집인인 수시진은 자신의 또 웨이보에서 미국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등의 대만 방문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면서 중국인들이 느끼는 대만 문제에 대한 무게감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사실 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도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 1979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대만과 단교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대만과의 교류를 확장하는 측면이 나오면서 중국 내에서도 이 대만과의 별도 교류를 두고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디즈니의 새 신작 뮬란을 두고도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에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가 됐는데요. 5년 전부터 제작 과정에 있어서 이 디즈니가 많은 심혈을 기울인 가운데 주인공 유혁비를 비롯해서 대부분 중국 국적인 배우와 중국계 미국인 배우를 고용했었는데요. 지난해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었을 때부터 이 주인공인 유혁비가 중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트위터에서는 뮬란을 보이콧하는 샵 보이콧 뮬란 운동이 확산되면서 또 비판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영화가 공개가 되면서 이 영화 크레딧에서 디즈니가 촬영을 허가해준 신장지구 당국에 감사를 표하면서 다시금 문제가 된 건데요. 이 신장지구에는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이 거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또 대대적인 중국 제재를 가한 바 있는 만큼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디즈니가 해서는 안 될 것까지 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다음 주인가요?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저는 그냥 재미있게 봐야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또 문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업데이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박찬유 캐스터,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와 있었습니까? 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협정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국내 시장법을 공개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법 초안에는 연말까지 설정된 그 브렉시트 전환 기간 뒤에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통관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기존 탈퇴협정에서는 북아일랜드가 영국 영토에 속하지만 유럽연합의 관세 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명시가 됐는데 이번 발표된 국내 시장법에서 이 내용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사가 담겼습니다. 국내 시장법이 공개되고 나서 유럽연합 측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유럽연합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탈퇴협정을 위반하려는 영국 정부의 그 의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측은 영국 정부에 즉각 회동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는 그리고 뉴욕 증시의 반등과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오늘 밤에 열리는 22 통화회의는 연준처럼 중장기 저금리 기조를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2 새로운 경제 전망치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22의 일부 위원들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유로화가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브렉시트 관련 이슈는 여전히 증시에 좀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인 악재인 만큼 관련 이슈 빠르게 전해드렸고요. 오늘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또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일제히 반등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의 대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느냐, 바이든이 점하느냐 조금씩은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론조사 관련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담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또 새로운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는 6개 경합주 유권자 4,14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이든이 평균적으로 트럼프보다 4%포인트 앞선 49%의 지지율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주별로 살펴보더라도 위스콘신은 6%포인트, 미시간은 6%포인트, 이렇게 경합주에서도 평균적으로 4%포인트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CNBC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 후에 상승률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는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는 52%의 지지율을 받은 바이든이 40%의 지지율을 받은 트럼프의 12%포인트나 크게 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부동층 유권자에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여론조사 결과 5% 정도는 아직 어떤 후보를 뽑을지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 지지율 상황에서 스윙 보터, 즉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전부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다고 해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과의 격차를 조금 줄였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한 만큼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후보가 또 당선이 될지 기대도 우려도 많이 상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 역시 들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이제는 본인의 업적이 아닌 국민들의 생업을 더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점을 시사해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면서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는 기대감을 가지기는 했었는데 실패한 바 있었죠.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중동 관계 정상화에 좀 노력을 했다라는 추천 이유를 받으면서 노벨상에 재도전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6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속에서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3분기 전망은 어떻게 나왔을지 박찬희 외신캐스터 살펴주시죠. 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3분기 수익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할 때까지 항공편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승객 수익이 전년 대비 8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8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국의 레저 여행 예약이 완만하게 개선된 데다가 일부 단기 여행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3분기 공급량은 전년 대비 약 7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취소와 환불이 많아지면서 비행기의 30%가 가동이 중단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매달 50억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10월부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서 최근 대규모 인력 감원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증시 조정 전까지 코로나19 둔화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항공주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3% 넘게 빠졌고 아메리칸 항공은 4% 넘게 급락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증시 자금이 경기 민감주 즉 항공업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의 양상이 연출됐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글로벌 증시에 대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생한 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증시 흐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최근 3일 동안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10%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 장세에 진입했었는데요. 오늘은 2.7% 정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가에서는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성격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향후 전망을 두고서는 약간의 조정 국면 이후에 강세장이 재개될 것이라는 시각과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며 급락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탠리 드러켄 밀러는 현재 미국 증시가 격렬한 광기 단계에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연준이 펼친 정책 덕분이라며 이에 따른 시장 랠리가 지나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향후 3년 동안에서 5년 동안은 매우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드러켄 밀러는 물가가 높게 오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향후 4년에서 5년 동안 이렇게 5%에서 10%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가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이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기술주의 조정은 필연적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S&P 500의 시가총액과 GDP를 비교하는 버핏 지수와 주가 수익 비율을 고려했을 때 현재 S&P 500 밸류에이션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들락은 달러와 금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기술주 투매와 함께 달러는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건들락은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달러 약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는 약간의 기술주의 조정 이후에 강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의 약세도 불구하고 나스닥 100은 전일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했다고 전하면서 지난 103일의 거래일 동안 해당 지수가 5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월가 전문가들의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증시가 일제히 상승 반전하기는 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조정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약세장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명품 업계의 메가딜, 빅딜이 무산될 가능성에 처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작년 11월에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사였었는데 티파니 인수가 철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프랑스 명품 기업 LVMH,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가 162억에 달하는 미국 주얼리 회사 티파니 앤코의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갈등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부진을 겪은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프랑스 정부 사이의 무역 갈등이 이번 거래 무산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LVMH 측은 이 거래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거래를 마무리 짓는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프랑스 외교부로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거래를 연기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인수 합의 내용보다 거래를 한 달 이상 지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같은 요청은 프랑스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티파니 측은 곧바로 LVMH가 프랑스 외무부의 요청을 인수를 철회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실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명품 시장이 부진을 겪으면서 인수할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LVMH가 미국과 프랑스의 무역 갈등을 핑계로 인수 작업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LVMH 측은 최근 몇 달간 티파니의 경영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서 실적이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티파니의 주가는 오늘장 6%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인수 공방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전에 마감한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반전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7%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동안의 조정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지 혹은 좀 장기적인 약세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신중한 투자 전략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